많은 분들이 푸셨던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튕겨 나갔어가지고. 그, 예, 뭐, 문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어떤 주기 조건에 대해서는 수렴하고 어떤 주기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잘 하셨어요.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제 얘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 넘겨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양쪽으로 x와 y를 구한 다음에 x와 y를 x0와 y0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걔를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거기서 분자가 이제 언스테이블한 폴을 캔슬하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x0와 y0를 찾아서 많이들 푸셨는데, 예, 그런 거 대부분 이제 점수를 드렸고요. 그런 것들도.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던 거는 이제 그런 방법보다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이 표현이 되잖아요. 매트릭스와 이제 벡터의 관계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어떤 데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고 어떤 데에 대해서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요놈의 이제 아이겐밸류를 계산해 보면 스테이블한 아이겐밸류가 있고 언스테이블한 아이겐밸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이런 방법대로 풀더라도 거기서 이제 아이겐밸류랑 똑같은 이제 방정식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가 뭔지를 우선 살펴보면, 아이겐밸류는 요 디터미넌트를, 그렇죠. 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얘를 이제 0으로 만드는 솔루션이 아이겐밸류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면 요걸 만족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돼서 S가 7이거나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가 요 매트릭스의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아이겐 벡터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아이겐밸류의 특징은 뭐였냐면, 얘를 이제 AX라고 치면, AG라고 치면 AG가 어떤 람다 곱하기 G,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아이겐밸류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어떤 아이겐 벡터 그거에 그 람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어떤 상태 변수 값으로 주면 상태 변수의 닷이 다시 그 상태 변수랑 같은 방향으로 놓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와 y가 이런 2차원 평면에 있을 때 x와 y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점에 있다고 하면 x0와 y0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다음 이 순간에 x와 y의 변화가 이쪽 원점을 향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 항상 이 방향에 놓인다고 하면 이 상태 변수는 계속해서 이제 0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관찰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선 람다가 7일 때 아이겐 벡터는 뭐냐면 이 아이겐 밸류 람다 7은 얘를 그 뭐죠? 인버터블 하지 않게 만드는 애기 때문에 얘가 다시 3, 3, 5, 5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요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겐 벡터가 요 놈과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얘가 첫 번째 아이겐 벡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트릭스 A 이걸 계산을 해보면 AV1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 7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7 곱하기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이제 람다 1이고 얘가 V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초기 조건이 여기 놓여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의 초기 조건이 놓여 있다고 하면 그래서 1 마이너스 1 여기 초기 조건이 놓여 있다고 하면 이 x닷하고 y닷은 어떤 방향으로 표시가 되냐면 요거의 7배가 곱해진 이쪽 방향으로 이제 다음 순간에는 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태 변수가 여기 놓여 이 이 첫 번째 아이겐 벡터에 평행한 어떤 상태 변수가 처음에 주어져 있다고 하면 상태 변수가 여기 주어져 있으면 이거의 7배 커진 방향으로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여기 놓여 있다고 하면 더 반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얘는 요 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 변수는 항상 이제 0의 반대로 그러니까 발산하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이겐 밸류 얘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언스테이블한 아이겐 밸류였고 얘는 이제 스테이블한 아이겐 밸류인데 얘를 생각해 보면 얘를 이제 그 람다 2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5, 3, 5,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를 보면 얘가 3이고 얘가 5면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V2는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3, 5의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V 계산해보나마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2-15는 마이너스 3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아이겐 벡터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3,5는 이 방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놓여 있으면
얘 다음 순간에는 이쪽 아래쪽으로 이제 진행을. 그러니까 내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어, 속도 벡터가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다음 조금 있다가는 이 안쪽으로 내려가고 그때 또 다음 스텝으로 가자면 더 안쪽으로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서 0으로 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두 번째 아이겐 벡터, 스테이블한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랑 평행하게 놓여 있는 이 선상의 모든 점이 이제 정답이 되죠.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아이겐 벡터가 두 개 있었는데 한쪽은 이게 두 번째 아이겐 벡터 방향이 있었고 첫 번째 아이겐 벡터는 이쪽으로 있었고 이제 크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방향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V1이고 그러면 이 V1 상에 놓여 있는 것들은 다들 이쪽으로 이제 발산해 나가는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되고 V2 두 번째 아이겐 벡터에 있는 방향은 여기 평행하게 어디 놓여 있으면 항상 이쪽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패턴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밖에 그 외에 있는 포인트들은 요 점은 어디로 나타나게 되냐면 얘를 요 아이겐 벡터 두 개로 두 개의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포인트는 계속해서 이제 발산하게 되고 얘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런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쌍곡선처럼 이런 길을 그리면서 이제 발산하게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스테이블한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축으로 놓여 있는 애가 아니면 전부 다 이제 0으로 가지 않고 이쪽 언스테이블한 아이겐 벡터 축을 향해서 결국에는 이제 발산할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지금 분홍색에 해당하는 그쪽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푸신 것처럼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스테이블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x0와 y0를 찾는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은 답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은 다들 맞게 처리를 했고 뭐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어서 이제 요 분홍색이 아닌 이제 다른 거를 찾은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감점이 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제도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그 평균 점수는 가장 높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게 보면 왠지 두 개의 시스템이 시리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근데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은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U에서 뭔가 어디
반을 이렇게 쪼개보면, 쪼개고 여기를 이제 이 상태를 이제 x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u에서 x로 갔다가 x에서 y로 가는 그런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얘를 이제 단순화하는 게 궁금했었는데요. 이쪽 블록을 한번 단순화하면, 이거는 제가 안 해봐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쭉 써보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 상태 변수 방정식을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S 마이너스, 아이고. 이 놈이 얘하고 같은 애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갖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 왼쪽 블럭에 있는 애 같으면 U에서 여기 U에서 이제 X로 가는 요 블록 다이어그램 같으면 G도 비슷한 자리에 있고 H도 비슷한 자리에 있고, 그런데 이제 가운데 얘가 이제 다르게 생겼어요. F-GH가 있어서 얘가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얘를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U에서 이제 X로 오는 얘를 잘라보면, 얘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F-GH가 피드백이 되는데, 얘를 제가 F만 먼저 이렇게 돌려버리고, 그리고 GH를 또 따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평행하게 같이 보내면, 이렇게 더해버리면, 그래서 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똑같죠. 여기 보면 윗줄은 이쪽 상태 변수에다가, 상태 변수입니다. 이쪽에서 나온 상태 변수, 결국에 상태 변수가 되는데, 이놈에다가 F-GH를 곱해서 여기다 앞에다 더해준 거고, 그 얘기는 F만큼 곱해서 더해준 거, F만큼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GH만큼 빼주면 이제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똑같은 모양이 됐고, 여기에서 한 번 더 GH를 두 개로 나눠줍니다. 이제 평행한 모양이니까, GH니까 H가 먼저 곱해졌으니, 여기 이제 H를 곱하고 G를 곱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죠, 또? 그러면 얘 G하고 H를 좀 더 움직여서 여기 두지 말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보면 뭔가 또 다른 그림이 보일 텐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에 보면 H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이쪽 사이로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G가 여기 있고 H가 G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요 합 뒤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똑같아지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가 합 다음으로 묶여서 가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 합이 있고, H가 여기 붙어 있고, 잠깐만, 여기 하나를 빼먹었네. 이렇게 가는 거랑 이제 똑같죠. 똑같으면
이제는 이제 요 위에서 우리가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묶어놨던 거, 요 블럭 하고 같은 게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 얘를 이제 X라고 놓고 살펴보면 여기 X가 있고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고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상태 변수 X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그림하고 이제 위에 원래 문제에 주어졌던 거하고는 이제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이제 피드백을 단순화시키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 안에 피드백 루프는 I 플러스 X 인버스 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은 I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쪽 요 앞부분에 분홍색 루프는 U가 들어가고 얘가 이제 I고 그 다음에 위에 파란색 블럭 그래서 I 빼기 I 더하기 X 얘가 이제 윗블럭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X가 되고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애는 단순히 I 더하기 X고 그러면 U에서 Y로 가는 트랜스 펑션은 I 더하기 X에다가 I 빼기 그러면 이제 얘를 이쪽에다 다 곱해줘 보면 I 더하기 X가 여기 있고 빼기 I 더하기 X 곱하기 I 더하기 X의 인버스 X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없어지니까 I 더하기 X 빼기 X는 이제 아이덴티티랑 같은 이제 그런 루프가 되죠. 그래서 요 돌아왔지만 요 전체 루프는 결국 그냥 U가 그대로 Y로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런 루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여기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우리 왼쪽에 있는 X에서 Y로 가는 루프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더하기 I라는 이런 트랜스퍼 펑션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떤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상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스테이트 벡터 G가 있고 G는 FG 더하기 GU 그다음에 출력 Y는 HG 더하기 U 이 D가 I니까 이제 U 이렇게 기술되는 어떤 선형 시스템인 것이고 그렇죠? 이 분홍색은 그런 시스템 선형 시스템인 것이고 분홍색 다시 써보면 이 왼쪽에 있는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묶는 얘는 이제 똑같이 트랜스 펑션으로 여기가 t 라고 하면 t
오른쪽에 있으니까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건 왼쪽에 있으니까 TL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TR이고 TL의 트랜스 펑션 계산해 보면 비슷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H고 SI 빼기 F 마이너스 GH G 더하기 I 이런 애죠. 그러면 TL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방정식으로 다시 풀어보면 F 마이너스 GH 더하기 G 더하기 GU Y는 마이너스 HG 더하기 U. 그래서 이 문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TR이 어떤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면 U가 들어가서 이제 Y가 튀어나오는 어떤 선형 시스템인데 그게 뭐 동력학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요 어떤 통신 채널일 수도 있고 방송국에서 어떤 전파를 이렇게 쏘아줬는데 이제 수신단에서는 이제 Y와 같은 형태로 수신된다 뭐 이런 모델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동력학 시스템인데 이제 TL은 무슨 짓을 해주는 TL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동력학 시스템은 어떤 짓을 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 TL하고 순서 TR하고 둘이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지만 그 순서가 바뀌어도 이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신 신호가 들어왔을 때 걔를 요 TL에 우리가 TR을 아는 그러니까 동력학을 동력학 인풋 아웃풋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반대로 TL을 이런 동력학 관계로 뭔가 모사를 해서 시스템 신호를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여기는 출력 Y가 아니고 X네요. 우리 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X니까. 그러니까 이 TL은 TR이 하는 거를 뒤집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어떤 X가 들어가서 뭔가 컨볼루션 연산을 거쳐서 Y가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아니면 후에 이런 TL과 같은 이런 TR의 반대 역할을 하는 선형 시스템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TR에 의한 효과를 동력학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의 TL은 그러니까 TR 시스템의 인버스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라디오 수신 신호가 왔는데 막 노이즈가 막 껴있어. 그런데 그 노이즈 껴있는 신호에다가 이런 TL과 같은 그 노이즈 그 라디오가 수신되는 그 채널을 우리가 역학을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면 TL과 같은 그걸 이제 뒤집어서 우리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복조한다고 하나요? 제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신호가 어떻게 변형이 된 거를 다시 이제 되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얘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TR과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인버스 역할을 하는 동력학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쓰이진 않죠. 뭐 말은 그렇지만 뭐 노이즈 신호가 망가진 신호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하지만 실제 많은 시스템에서 얘가 이제 우리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인버스 이제 이쪽에 있는 피드포워드 루프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아이덴티티가 더해지고 여기도 아이덴티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거죠. 되게 반응이 들리네요. 여기
예, 여기 아이덴티티가 실제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쓰이지는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부했던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지는 않는데 녹화한 사람 있으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우리 그 블록 다이어그램 조작하는 것들 공부했던 것들 활용해서 어떤 선형 시스템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선형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보는 얘기였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B가 이렇게 있고 위에 있는 차의 위치가 Y, 그리고 바퀴 위치가 X, 수직 위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체 시스템이 이제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울퉁불퉁한 길을 얘가 위아래로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가는 걸 이제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이 높이 2cm의 과속 방지턱 20개가 10m 간격으로 줄줄이 나타나는 이제 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때 승객이 가장 기분 나쁘게 느낄 주행 속도가 얼마인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았냐면 이 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우선 이 시스템의 입력은 뭐냐면 요 노면의 높이, 요 U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U가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입력이 될 때 자동차에 사람은 이제 위에 요 Y 위치에 타고 있을 테니까 사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이제 역학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 V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10m 간격으로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하면 얘가 이제 10m라고 하면 초속 10m로 가고 있으면 내 V가 10m 세컨이면 1Hz로 U가 흔들린 거죠. 그런 의미고, V가 초속 20m로 가고 있으면 2Hz로 이 U가 이제 임펄스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가 다르면 이 시스템에 미치는 건 결국 뭐냐면 이 U의 진동수가 달라진, U의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을 하고자 얘가 이런 식으로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V에 따라서 이제 서로 V에 따라서 V에 비례하는 사인 웨이브가 이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주파수로 U를 흔들어 줬을 때 이 Y가 가장 많이 흔들릴 것인지 이제 그걸 물어보는 이제 얘기였죠. 보면 그러면 이제 얘를 질량에 대해서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모델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Y가 있고 이쪽으로 K에 의해서 그 K의 Y-X만큼 K가 늘어나니까 이제 아래로 당겨줄 것이고, B는 아래로 Y-X 단만큼 이렇게 당겨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물체의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이 되고요.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my 닷은 마이너스 k y 마이너스 x
이제 얘가 이제 위의 물체에 대한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물체에 대해서 그 바퀴에 의해서 살펴보면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지. 그러면 요 위에 달려 있는 스프링에서 똑같이 이게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두 힘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오는 이제 KW 스프링에서 오는 애는 이제 늘어난 거리가 x-u이기 때문에 x-u이기 때문에 이런 힘이 이제 아래쪽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의 방향은 여기고, 그러면 얘는 이제 mwx 더블 탓은 중력 가속도는 예 고려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 x와 y가 평형 상태에서의 이동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차가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이미 스프링이 어느 정도 압축이 돼 있을 거예요. 둘 다. 그렇죠. 휠도 어느 정도 내려앉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차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앉아 있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평형 상태고, 거기에서부터 변한 이동 거리를 이제 x와 y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력은 여기에서는 이제 빼도 되는 것이죠. 우리 숙제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질량이 매달려 있는 거를 평형 상태에서부터 뭐랄까요? 평형 상태에서부터 이제 평형 상태에서부터의 변위를 이제 뭐 어떤 상태 변수로 놓고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K 빼기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두 가지의 그 운동 방정식이 기술이 되었고, 얘를 이제 고유진동속을 찾자면 얘를 가지고 u에서 y로 가는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해서 포를 계산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상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괴로울 수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요. 대부분 얘를 가지고 트랜스퍼 펑션 아까 u에서 y로 가는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많이 못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셨던 분들이 아까 질문 있었던 그 중력 가속도를 포함을 해서 모델링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많은 실수가 뭐였냐면 이 U가 우리가 항상 질량에 가해지는 힘을 입력으로 주고서 많이 모델링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U가 이 질량들의 힘으로 가해지는 게 아니고 가해지는 힘으로서의 입력이 아니고, U는 이 X와의 차이에 의해서 스프링을 늘려서 스프링 힘으로 이제 스프링을 통해서 이제 입력이 되는 그런 힘인 거예요. U가 힘 단위가 아니고 노면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U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KW가 곱해져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얘를 마이너스 KWX하고 마이너스 U 더하기 U 뭐 이런 식으로 했던지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좀 더 나가보면 이제 상태 변수를 여기에서는 Y가 2차고 여기도 X가 2차니까 두 개씩 Y 닷 X 닷 Y X 이런 상태 변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면 G 닷은 Y 더블 닷 X 더블 닷 Y 닷 X 닷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떤 매트릭스 4 곱하기 4 매트릭스 곱하기 y 닷 x 더하기
4 곱하기 1 매트릭스 곱하기 U, 네, 입력 신호. 요게 이제 상태 방정식이 되는데, 거기 이제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지 찾아보면, 얘 보면은 첫 번째 식에서 my 더블 다 이게 m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b 나누기 m 이렇게 첫 번째가 들어갈 것이고 얘가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가 b 나누기 m이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k 나누기 m 그리고 여기는 k 나누기 m 이렇게 첫 줄을 이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이 여기 첫 번째 줄로 들어가고 y 닷은 y 닷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줄로 얘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운동 방정식으로는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줄을 채우면 되죠. 우선 kwu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x 더블 닷은 똑같이 해보면 y 더블 닷이 어떻게 되면 b 나누기 그리고 마이너스 b 나누기 m 맞죠? 그리고 y는 ky는 k 나누기 m일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k가 있고 kw가 여기 또 있고 자리가 좁네요. 마이너스 k가 있고 아이고 다시 마이너스 k 더하기 kw 나누기 m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뭐에 관련이 있냐면 여기에서 x에 대한 애니까 x에 대한 애 여기 그러니까 k 여기 보면 마이너스 kx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kwx가 나오니까 둘을 더해서 이제 mw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긴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요 운동 방정 요 동적 시스템의 상태 변수 a 상태 변수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립션을 위한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그럼 출력은 출력을 뭐 다른 어떤 변수라고 하면 걔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건 y니까 y는 0, 0, 1, 0 왜요?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요 차가 얼마나 흔들리느냐 사람이 거기 타 있으니까 그래서 y 닷 x 닷 y 그리고 d는 0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c 얘가 d 그래서 얘를 우리 거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b하고 m 우리 주어진 숫자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주어진 숫자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a가 마이너스 20, 20, 마이너스 250, 250, 400, 이제 A가 이렇게 되고 B는 그다음에 C하고 D는 아까 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고유진 동수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을 어딨지? 우리 뭐 연습하던 코드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우리 그 불렀었던 라이브러리 인스톨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냥 코딩을 해놓으면 되죠. A가 뭐였냐면, 그리고 이렇게 A가 정의가 됐고, B는 B, 그리고 C는 그리고 이제 G를 이제 SS하고 이렇게 써주면 이 상태 변수 디스크립션 ABCD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GGG가 보시면 보이려나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네. 네, 이렇게 ABCD 매트릭스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보면 이제 트랜스 펑션으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해주죠. 근데 이제 뭐 이 트랜스 펑션이 사실 전 궁금한 게 아니고 얘의 아이겐 밸류 폴이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폴 이렇게 보면 폴이 4개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두 개의 폴은 이제 복소수가 허스파트가 아니고 실수만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빠른 폴이 2개 있고 걔들은 주로 그 바퀴에서 나온 거죠. 바퀴의 그 탄성 계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2개의 폴이 그 복소수 페어가 2개가 있는데 얘가 보면은 이제 댐핑이 약간 이제 부족해 보이죠. 보면 허수 값이 이 복소수 폴의 허수 값이 실수 값보다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댐핑이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들만 보면 이제 복소수의 크기만 보면 이제 16 레디안 퍼 세컨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그 가장 흔들리는 폴이 이제 16 레디안 16.3 그 폴이 진동하는 폴이 16.3 레디안 퍼 세컨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그 진동수로 내가 주행을 해서 이제 그 뭐죠? 과속 방지턱들이 그 주기로 내 유를 흔들어주면 제일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16.3 레디안 퍼 세컨드라는 얘기니까 얘는 2파이 F잖아요. F. 그러니까 F는 가장 기분 나쁜 F는 16.3 나누기 2파이.
그래서 16.3 나누기 2 나누기 8을 해주면 아이고 2.6 헬츠로 진동을 하면 제일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2.6 헬츠. 그러면 내 속도가 얼마여야 돼요? 아까 보면 이거에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V가 26m/s이면 가장 이제 기분이 안 좋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26m/s이니까 이거를 이제 km/h로 시속으로 물어봤으니까 보면 26 1시간에 3600초를 가고 그 다음에 1km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하면 한 100 정도 되겠네요. 100km. 그래서 정답은 이 정도 한 100, 시속 100km 정도로 저 길을 지나가면 내가 가장 기분 나쁘게 느낄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제들은 그 뭐 잘 설계되었는지 어떤지 이제 잘 설계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가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나타나 있는 그 마지막 두 문제가 서로 이제 이건 이제 결과를 좀 생각해 보고자 했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그래 지금 100km로 갔는데 기분이 안 좋게 느껴져. 근데 그 댐핑을 좀 줄여주면 뭔가 이 걔를 뭐죠? 그 공진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기계적인 구조를 수정을 해서 이 댐퍼를 좀 더 보강을 한다든지 댐퍼를 다른 숫자를 넣어놓고 이 ABCD 매트릭스 형성을 해서 이 폴을 조사해 보면 이제 아까 폴이 더 댐핑이 더 커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덜 흔들릴 테니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속 방지턱 입장에서는 잘 설계되었나? 그거는 지금 이거는 그건 사실 오픈 퀘스천이라서 답을 하기가 뭐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과속 방지턱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과속 방지턱을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를 빨리 지나가면 운전자한테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걔들이 과속을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보면은 100km 뭐 이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학교 앞 길이었다고 하면 100km 때 기분이 나쁘게 만들면 안 되죠. 한 40만, 4, 50만 돼도 이제 기분 나쁘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속도를 줄일 테니까. 그래서 과속 방지턱은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100이 아니고 시속 50에서 기분 나쁘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속 방지턱을 10m 간격이 아니라 반으로 줄이면 그 반 속도에서 이제 기분이 나쁠 테니까 이제 그렇게 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길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 차에 따라 또 다를 겁니다. 내 차에 대해서는 이런 모델링이 될 텐데 차마다 서스펜션 설계 다 다르고 바퀴도 다르고 중량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뭐 상황에 따라서 그 길에 가장 많이 다니는 차종 뭐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앞에 초등학교에다가 뭐 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니거나 이러진 버스가 많이 다니진 않을 테니까 작은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 같으면 이제 뭐 커봤자 이제 작은 미니밴 같은 거 정도만 다닐 테니 그 정도 규모의 차들에 대해서 이 모델링을 한 후에 한 3, 40만 넘어가도 이제 운전자한테 이제 불쾌한 그 느낌을 주게 되면 과속 방지턱이 설계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답을 하셨으면 점수를 드렸을 텐데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답.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답을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여기 쭉 풀었을 때 이제 GH, GF, FGH가 전부 다 어떤 실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하고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풀었던 요 절차들은 U가 뭐 어떤 디멘전이고 X가 어떤 디멘전이고과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U랑 X랑 같은 디멘전이겠죠. 여기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U, X, Y가 스칼라가 아니라 어떤 벡터일 때도 항상 성립하는 이제 이런 솔루션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U하고 X하고 Y 신호가 그냥 스칼라 신호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서 얘네들을 이제 분수 트랜스퍼 펑션 형태로 막 조작을 해서 푼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은 그 가정을 하지 않고 이제 매트릭스들을 그대로 다루고 인버스와 이 매트릭스 순서들을 신경 써가면서 푼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후자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좀 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 갔었고 스칼라라고 가정하신 분들은 많이 갔는데 문제에서 스칼라라고 가정하라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스칼라라고 가정해서 결국에 이 아이덴티티 1이라는 답을 얻어낸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스칼라 가정 때문에 점수가 좀 깎였고 매트릭스 가정을 계속 가져간 분들은 계속 그 감점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칼라 가정을 하면서 SI-F 인버스 이런 거를 이제 스칼라로 가정하면 SI 빼기 F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아니요. 스칼라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F가 스칼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F, G, H, I를 이제 벡터 가정을 하면 이게 다 매트릭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스칼라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U, X, Y가 벡터인 경우 U, X, Y가 스칼라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F는 같은 사이즈의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 거죠. G가 대신에 이제 벡터가 되고 H가 어떤 벡터가 되고 I가 그냥 1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칼라 가정을 한다고 해서 얘가 S 빼기 F분의 1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F는 항상 어떤 그 상태 변수만큼의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를 S 빼기 F 이런 건 이제 정의 자체가 안 되는 양인데 이걸 그냥 쓰신 분들이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됐고 그리고 또 I를 조작을 하시다가 이 F 곱하기 G를 쓰는데 예를 들어 G 곱하기 H를 쓰는데 S 빼기 F, G, H, I 뭐 이렇게 쓰시든지 여기 뭐 I가 있더라도 여기 뒤에 또 I 뭐 이런 뭐랄까요 이제 이 수식을 다루고 전개하는데 이런 뭐랄까요 많이 미숙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약간씩 감점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균 점수가 한 반 정도는 되는 거, 한 4, 5점 정도는 됐던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한 3점, 2점, 3점, 2점, 그래서 3점 정도. 그래서 한 11점 정도 이렇게 평균이 계산이 된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답을 보고 저도 이제 지금 풀어보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풀었지만 지금 1시간이나 썼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뭐 다들 자, 이 시험 결과 보시면 다들 못하셨기 때문에 뭐 나만 못했으면 좀 그렇지만 다들 못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위안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는 뭐 칼같이 상대평가를 하진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고생하신 것만큼 성적에서는 좀 점수는 곧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리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성적은 잘 드리도록 노력을 잘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0점에 계신 분들은 그거는 없습니다. 0점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0점이 성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너무나 눈에 띄게 카피를 하신 분들은 저는, 예,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